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서 마한 문화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자체마다 역사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립마한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력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옹관묘로 상징되는 마한의 공간은 영산강 유역의 산지에 있습니다. 금동관이 발견된 나주 반남에 이어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이 고대 마한 연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으로 충청과 광주, 전남북으로 마한의 공간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목지국이 있던 충남부터 54개 마한 소국이 존재했던 지자체마다 각자의 연구와 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과 군장의 세력권을 찾아 부장품만 연구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해남 군공립 해총과 읍포리 고분군 등 생활사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한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또 외부국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하이브리드화 시키는 그런 융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것은 전남의 국립마한역사연구센터 유치입니다. 광주, 전북, 충남 등 광역지자체와 유치 경쟁이 불가피하고 고대 역사 연구에 연구권을 주장하는 전남 시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불확정적인 고대 공간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마한이 지역성 또는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역의 역사문화권 마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한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으로 시작된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 단순히 박물관 하나 짓는 건축 사업이 아닌 영산강 유역권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는 세계적 보도 사진가들의 모임, 매그넘 포토스 사진 작가들의 신한 섬을 찾고 있습니다. 사진 안에 섬과 섬 사람의 삶을 기록해 세계와 교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실어온 모래가 쌓이고 또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 바람에 긁힌 울음 자국만 새겨진 적막한 우이도 사구에 낯선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노르웨이 출신 보도 사진가 요나스 벤딕슨입니다. 사진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보도 사진가들의 모임, 매그넘 포토스의 정회원입니다. 모래 언덕에서 내려보는 경이로운 풍경을 파인더에 담습니다. 다음 바다일을 위해 그물을 정리하는 어제와 다를 것 하나 없는 섬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의 귀한 작품이 됐습니다. 섬집 마당에서 말라가는 건어물도 찰나의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파도가 잠을 자는 날, 성을 내는 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 붉게 물드는 시간부터 적막에 빠지는 시간까지 섬과 섬 사람들의 시간을 낯설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지난달 말 목포에 도착한 뒤 요나스는 열흘 동안 우이도, 흑산도, 다물도, 장도, 홍도, 태도, 가거도 등 끝섬들을 돌았습니다. It's been, first of all, an amazing journey to all these outer islands, and you know, every one of these islands showed a very unique culture. 지난해 영국의 사진가 마크 파워와 브루스 길든을 시작으로 전남 신안군은 매그넘 포토스 작가 10명을 섬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섬과 갯벌, 숲 등 신안군의 생태를 비롯해 묵묵히 섬을 지키고 있는 섬 사람들의 삶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의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조금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서 신안이 세계 속으로 조금 빨리 다가서고 싶다는. 하반기에는 이탈리아와 이란의 매그넘 소속 사진 기자들이 섬을 찾아 섬 사람들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사범이 광주 전남에서만 15건 확인돼 선관위가 검경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십억대 사기를 벌여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베트남 호치민 등의 사무실을 두고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한 뒤에 62명에게 20억 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해외 물품 대금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에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21명의 코로나19로 신규 확진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됐으며 20% 이상의 60대 이상으로 확진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59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2.7% 수준이며 누적 사망자는 473명으로 치명률은 0.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1대 전남도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8일 일정으로 열립니다. 임시회에선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전라남도 의회 위원회와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 등 13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